대단원 학습평가 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금이 있는 것은 길이를 잰다든지 시간을 잰다든지 몸무게를 잰다든지 눈금이 있으면 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차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태어난 달. 자, 달은 1월, 2월, 3월, 12월까지 있죠. 당연히 우리가 1번이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온, 높이, 시간, 몸무게 모두 다 재는 것들입니다. 측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기 때문에 바로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4C가 돼서 6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나오는 두 수의 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2니까 우리가 뽑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0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를 뽑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0, 1, 그 다음에 0, 2,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1, 2를 뽑는 경우,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6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곱을 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하고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0하고 1 곱하면 0, 그 다음에 우리가 0하고 2 곱하면 0, 그리고 1하고 2 곱하면 2가 나오죠. 그럼 확률 변수는 우리가 보시면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0,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률 분포 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야겠죠. 위에는 변수, 그 다음 밑에는 확률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우리가 총 4가지였죠. 4가지. 어떻게 4가지겠어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0, 우리가 2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분모는 얼마다? 그죠?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6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6분의 1. 근데 0이 되는 경우는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요. 2가 되는 경우는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1 다 더하면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x가 뭐보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확률을 물었습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0하고 2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x는 0일 경우와 x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0인 경우가 2분의 1이었고요. 2인 경우가 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다? 3분의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3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많이 보던 형태죠.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b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변수가 얼마다? 전체가 5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x만큼 시행됐을 때 확률이 바로 얼마다? 5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딱 보면 이항 분포고, 그리고 평균이 50이고 시행횟수 n이 50이고 확률이 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평균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물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NP라고 하는 공식 아시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50하고 5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1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분산은 NPQ가 되겠죠. NPQ. 그래서 대입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50에다 5분의 1 곱하시고요. 5분의 4를 다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되고, 바로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4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합니다.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는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은 바로 이항분포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항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항분포 하면은 NP 이렇게 되죠. 이게 뭐다?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횟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 X를 뭐라 주고 있어요?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짜리죠?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n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100을 곱한 것이 바로 금액이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항분모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수 x라 두시면 안 되고 다른 변수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확률 변수 다르게 둘게요. y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y를 어떻게 두냐면 지금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던지죠? 그죠? 5개 던지죠.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뭐가 되겠어요? 네, 바로 동전의 개수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른 변수로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변수 x를 금액으로 딱 몫을 박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y가 이 변수 y는 바로 b 얼마다? 그죠? 시행의 수 5개 동시에 던집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수 y에 대한 이항분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나중에 그럼 금액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x는 그죠? 바로 여기 있는 y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100원, 100을 곱하시면 되는 것이 x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확률 변수 y에 대한 거 한번 구해 볼게요. y에 대한 우리가 평균을 구하시면은 바로 np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2분의 5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5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바로 여기 동전의 개수에 대한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하는 건 금액이죠.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100y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들이 있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x의 평균을 물었으니까 바로 EX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x 자체가 뭐다? 100y가 됩니다. 우리 공식 배우셨죠? 이때는 100 곱하기 뭐다? 이 y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구했습니다. 바로 이 y를 얼마로 구했냐면 2분의 5로 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25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vx가 되겠죠? 근데 x 자체가 우리가 100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분산은 밖으로 뭐가 나죠? 100의 제곱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y가 되는 부분이고요. 100의 제곱은 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vy가 앞에서 얼마였냐면 4분의 5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는 12,5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금액을 확률 변수 x라 잡았는데 여기서는 동전의 개수를 우리가 처음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우리가 y라 두고 난 다음에 이 EY와 VY를 이용해서 여기 EX와 VX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대단학습 평가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에서 3 사이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x가 1에서부터 2 사이의 확률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힌트는 뭐가 되냐면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당연히 여기 주어진 정의된 영역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 합이 얼마다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s는 2분의 1고 삼각형이니까요.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고 높이가 얼마다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분의 2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이 콤마 3분의 2를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되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3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있는 직선은 바로 y는 뭐다? 3분의 1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1에서부터 2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에서부터 2 사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시면은 당연히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2 사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꼴? 그죠? 사다리꼴이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자, 여기 1이죠? 1일 때. 자, 아까 y는 3분의 1 x니까 1 대입하시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2 대입하니까 얼마다? 그죠? 3분의 2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가 1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그 아래쪽하고 x축으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주어진 정의된 영역의 그 둘러싸인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6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귤나무 10,000그루를 재배한 어느 과수원의 나무 한 그루당 감귤의 수확량은 평균 30kg, 표준 편차 1.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의 감귤나무 중에서 감귤의 수확량이 34.5kg 이상인 나무는 몇 그루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10,000그루에서 그죠? 34.5kg 이상인 나무의 확률을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확률 변수 x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가 x일까요? 그죠? 여기 보면 감귤의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감귤의 수확량이 우리가 x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귤 나무 한 그루당 네, 감귤의 수확량이죠. 감귤의 수확량. 자, 그것을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분포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 따르죠.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니까 1.5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4.5kg 이상인 우리가 경우를 물어봤죠. x가 34.5kg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4.5에서 자, 평균이 얼마였죠? 30이었죠. 예,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4.5에서 30이면 4.5. 그러면 1.5로 나누시면 얼마가 되냐면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가 G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3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0.5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그죠? 0에서부터 우리가 3 사이의 확률을 우리가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구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0.001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나무의 그루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 그루? 그죠? 10,000그루 중에서 0.0013이라는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답은 몇 그루가 되냐면 13그루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확률을 구해서 전체 나무 수에다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7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율은 60%입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가 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걸 확률 변수 x라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전체 우리가 인원과 그리고 뭐다?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럼 요거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 얼마가 되죠? 우리가 바로 150, 자, 60%입니다. 60%면 우리가 뭐 0.6 하셔도 되고요. 5분의 3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여기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NP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NP가 150 곱하기 5분의 3 하면 우리가 90이 나오죠. 충분히 뭐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NQ도 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150
150 곱하기 5분의 3 하시면 돼가지고 90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루트 15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90에다 5분의 2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루트 36이 나와서 6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분산을 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고치면 평균은 90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6, 즉 분산이 36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문제, 자 84 이상, 84명 이상, 102명 이하죠. 우리가 이걸 구하시면은 x가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2보다는 작거나 같을 그런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은 84에서 평균이 90이었죠? 그리고 표준에서 6이었고요. 자, 102에서도 우리 90을 빼서 우리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걸쳐져 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그리고 0에서 어디 사이? 그죠? 이 사이로 우리가 더하시면 되는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0에서 1 사이 넓이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59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0에서 1 사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0.3413이 나오고요. 자, 그럼 0에서 2 사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0.4772가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0.818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학습평가 서술형 문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수 a의 값하고 분산 vx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죠, 여기는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힌트죠. 예, 그래서 a하고 a 제곱하고요 4분의 1을 더하시면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3이 0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a-1에 2a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a는 얼마다? 그죠? 2분의 1하고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답일까요? 그죠? 당연히 a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확률은 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쳐주면은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분산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평균하고 그 다음에 그죠? x제곱의 평균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 x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8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1 더하기 1 더하기 2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4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위에다가 x제곱 한번 보시면 2의 제곱 4, 자 4의 제곱 16, 8의 제곱 얼마다? 64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4하고 2분의 1 곱하고요. 그 다음에 16 곱하기 우리가 4분의 1 하시면 됩니다. 64에다가 뭐다? 4분의 1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그죠? 1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22가 나오네요. 예, 그러면 분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x제곱의 평균에다가 우리가 평균의 뭐다? 제곱을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x제곱 방금 구하셨어요? 22가 되고요. 2x 앞에서 구했습니다. 4의 제곱 16이 되겠죠. 그래서 22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의 합계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산은 공식으로 풀죠.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평균과 평균의 제곱, x제곱의 평균을 구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학습평가 서술형 문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니까 오른쪽 왼쪽이겠죠.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집니다. 이때 그 점피의 좌표를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 이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확률변수 x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로 정해져 있죠? P의 좌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홀수의 눈, 짝수의 눈이 나오기 때문에 홀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 짝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0번 던졌기 때문에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변수로 두면은 당연히 짝수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기 x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 y를 볼게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시행이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진다. 그죠? 10번 던집니다. 10번 던질 때, 자, 무슨 눈이라고 할까요? 그죠? 홀수의 눈으로 볼까요?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y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이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무슨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10번 시행하는데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y라고 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짝수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자, 총 10번을 던졌기 때문에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10번에서 그 홀수 개수만큼, 홀수가 나온 개수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 x 한번 정해 볼까요? x는 우리가 좌표였죠. 그러면은 일단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면 3 곱하기 나온 횟수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3y. 그 다음에 홀수 짝수의 눈이랑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횟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y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3y 마이너스 20 더하기 2y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y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y에 대한 우리가 평균과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y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1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우리가 5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y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바로 이 x와 그 다음에 vx를 구하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x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2에 5y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식에서 5는 앞으로 나오게 되고 있고요. 뒤에 20은 그대로 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y가 아까 얼마였냐면 5였어요. 그래서 5, 25에서 20을 빼면 얼마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면은 여기서는 바로 v, 자, 여기 x 자체가 5y-20이 됩니다. 그럼 공식에서 어떻게 되죠? 5의 제곱이 나오면서 우리가 vy하고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25 곱하기 아까 vy가 2분의 5로 우리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25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확률변수 x를 p의 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의 눈이 나올 횟수를 y라고 두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학습평가 서술형 문제 13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진 후에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일단 동전 던지니까 독립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분포로 따지면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확률변수 x를 한번 볼까요? 좀 주의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최종 점수가 우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왔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면 뒷면이가 하나를 고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동전 한 개를 몇 번 시행 자체가 100번 던집니다. 그래서 100번 던져서 무슨 면? 그죠? 앞면으로 할까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잡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최종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변수 하나만 두면 되겠어요.
예,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항분포 다르겠죠? 그러면 100번 던져요.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미리 구할까요? 그러면 EX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EX 구하시면은 바로 10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X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바로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다시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25가 돼서 바로 표준편차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여기 나중에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는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MP 자체가 5보다 크거 나갔습니다. 그래서 MP도 5보다 크거 나갔고 NQ도 5보다 크거 나갔으므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50, 25 하셔도 되지만 5의 제곱으로 두시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면이 나올 횟수를 x라고 잡았는데요. 점수. 여기 보면 4점을 얻는데요. 그러면 총 점수는 4x만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면 2점 1네요. 자, 1이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리고 총 몇 번이다? 100번을 던졌죠. 그럼 100번 중에서 우리가 앞면이 x이기 때문에 뒷면은 100-x만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 자, 그러면 점수 계산하면 4x 200,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2x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6x 2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종 점수가 뭐가 되냐면 6x 200이 뭐보다는 190보다 크거나 같을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항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6x가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면 얼마다? 390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390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390을 우리가 6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6, 36이 되고요. 35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6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뭐보다 65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시면은 자,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자, 평균이 얼마였다? 평균이 50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5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P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럼 요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은, 이 부분이죠?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0에서부터 3 사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13이 나와요. 자, 이거는 159쪽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0에서 3 사이 확률을 우리가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시행의 수에다가 여기 점수를 각각 곱한 것이 최종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